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왜 흔히들 결혼한 여자들은 미운 동서와 차별하는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제가 30대 중반에 장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라온 환경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서글픈 인생은 아니랍니다. 어머니와 위로 누나 2명에게 오히려 과분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왔죠.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에 남자가 1명이라 마냥 철부지로 자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게감도 항상 지니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학창 시절에도 한눈을 팔 수 없었죠. 고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누나들도 다 결혼을 하고 집안에서는 이제 저만 장가를 가면 된다면서 결혼을 재촉했죠. 하지만 연애를 해도 결혼까지 이어지는 인연을 만나기는 쉽지 않더군요. 지금의 아내는 동네에 있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예요. 혼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느니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라도 하자는 마음에서 들어간 모임이었어요. 같은 동네다 보니 달리기 모임이 없는 날에도 자주 모여 저녁이나 술을 마시곤 했어요. 너 매력 있다. 그냥 동생같이 귀여운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 남자답게 듬직하네. 아내는 저보다 2살이 연상이었습니다. 친 누나들과 잘 지내서 그런가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참 편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편한 것을 넘어 여자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막내면서 또 장남이잖아요. 막내의 귀여움과 장남의 책임감 모두 다 갖춘 남자예요. 그런데 나 이제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말 놔도 돼? 김예나와 장동기 여자 대 남자로 만나고 싶어. 그날부터 우리는 1일이 되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도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정말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아내와 저는 연애 1일부터 결혼할 때까지 1년간을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많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었죠. 헤어지기 아쉬워서 동네를 몇 바퀴를 돌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문 앞에서 예비 장인 어른과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매일 헤어지기 싫어서 밤까지 계속 걸어 다닐 거면 아예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장서방. 이미 아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 이름까지 알고 계셨어요. 장서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왜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 장인어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저 장동기라고 합니다. 저 예나씨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예나씨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예나가 무슨 물건인가? 달라고 하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예나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당황한 저는 말까지 더듬거리며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어머, 동기야 왜 이래? 무릎은 왜 갑자기 꿇는 건데? 프로포즈는 나한테 해야지. 왜 우리 아빠한테 하고 난리야? 빨리 일어나.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렇게 얼떨결에 장인 어른에게 먼저 한 프로포즈는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아내는 딸 셋이 있는 딸 부잣집 장녀였어요. 장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홀어머니 위로 누나만 둘이 있다고 하니 시집살이가 고될 것 같다며 저를 마뜩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누나들 틈에서 여자들과 잘 지내는 법을 터득했던지라 처제들과 장모님께도 살갑게 대할 수 있었죠. 웃는 낯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장모님도 곧 마음을 여시더군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철마다 김치며 장아찌 같은 반찬들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처갓댁 것도 항상 함께 보내주셨죠. 아이고, 이렇게 장아찌 담그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사돈 어르신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어머나, 물이 달라서 그런가? 김치도 어쩜 이렇게 많나? 우리 장서방 덕분에 예나 아버지 입이 귀에 걸리겠네. 시골 김치랑 장아찌 타령을 하더니 이제야 소원 성취하셨네. 장인어른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살다가 집안에 남자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며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장서방, 아버지 없이 혼자서 장남 노릇하며 살기 힘들었겠소. 우리가 이렇게 장인이랑 사위로 인연이 되었지만 아버지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게. 장인어른 말씀대로 아버지의 그늘을 모르고 살았던 저는 장인어른이 정말 아버지 같았습니다. 남들은 처갓집하고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저는 일부러 신혼 전셋집도 처가에서 가까운 곳을 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의 우리 장서방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가족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더군요. 그때는 이렇게 계속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만 알았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닥친 해고 통지 앞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신혼집 전세 대출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재취업을 해야만 했었어요. 학교 선배부터 시작해서 회사 선후배들을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구인 사이트에도 이력서를 올려두었죠. 가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까지는 갔지만 마지막 합격 통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재취업이 될 나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택배 물류 회사에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면 일당을 벌러 나갔어요. 그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콜이 안 들어오면 동네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도 짬짬이 했죠. 비 오는 날이면 배달 비용이 올라가서 비가 오면 무조건 배달을 했어요. 비가 오던 어느 날 치킨 배달을 나간 날이었어요. 무슨 모임이 있는 건지 치킨을 10마리나 주문했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를 흠뻑 맞은 저를 향했어요. 그 순간 정확하게 대각선에 앉아있는 장모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은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젊은 사람이 고생이네. 그런데 치킨이 너무 식었다. 이거 어디 돌다가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 기온이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저도 황급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내내 장모님의 눈빛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말 아침 막내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장인 어른은 일찍 등산 모임에 나갔고 일요일이라 설비 가게도 다 문을 닫았다고 장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다고 네 형부가 막힌 변기 뚫으러 가야겠냐?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급하면 근처 쇼핑몰을 가든가. 아니야. 아침이라 배달콜도 없을 시간인데 내가 빨리 가서 고칠게. 아내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급하게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해요, 형부.
엄마가 하도 난리를 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어차피 일도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어쩌겠나. 그리고 배달 일을 하려면 다른 동네에서 할 것이지.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하나? 내가 지난번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비가 와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있길 망정이지. 다들 결혼식에 왔던 동네 사람들인데 누가 알아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아유, 진짜 내가 개망신 당하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배달 아르바이트가 집 근처에서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곳이라서요. 정말 동네 창피해서 이제 배달도 맘대로 못 시키겠네. 도대체 취직은 언제 되는 거야? 아니, 주변 머리가 그렇게 없나? 친구나 선배도 없어? 남들은 경력 있으면 좋은 회사로 이직도 척척하더구만. 자네는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 거냐고. 아유, 빨리 변기나 뚫어. 그리고 하는 김에 세면대 물도 잘 안 내려가니까 거기 배수관도 좀 살펴보고. 막힌 변기를 뚫고 세면대의 배수관에 쌓인 머리카락을 끄집어내고 지저분해진 화장실 바닥 청소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장서방이 우리 집 욕실 청소를 하고 있어? 아이, 누가 장서방한테 이런 짓 시킨 거야? 어? 장서방, 고무장갑 벗고 당장 나오게. 아이, 그렇잖아도 아침부터 밤까지 이 일 저 일 하느라 힘든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어. 아, 다들 제정신이야. 산에 갔다가 오신 장인어른은 크게 역정을 내시면서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장인어른, 막내 처제가 변기가 막혔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큰언니 찾길래 제가 오겠다고 한 거예요. 저 괜찮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필요한 일이면 제가 당연히 해야죠. 장서방이 이렇게 착해서 우리 예나가 좋아한 거 내가 다 알지. 장서방, 지금 상황이 너무 컴컴한 동굴 같겠지만 아직은 터널 중간이라 앞이 가늠이 안 되는 것뿐일세. 곧 터널이 끝나고 환한 빛이 보일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나. 그리고 장모가 뭐라고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게. 다 예나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소리니까. 장인 어른의 든든한 위로와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엔진 삼아 시간을 쪼개가며 제 취업 준비와 서너 가지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여보, 둘째 예지가 결혼한다고 하네. 언제 그렇게 연애를 했는지. 남편이 잘 나가는 IT 회사 개발자라는데 엄마가 벌써부터 이서방 어쩌고 난리야. 그래도 우리 장서방 기죽으면 안 돼. 알았지? 누가 뭐래도 당신은 우리 집안 맞삼이니까. 그래, 맞서이가 계속 힘을 못 써서 큰일이네. 지난번 면접 본 데서도 연락이 없는 거 보니 이번에도 안 될 모양이야. 둘째 처제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큰일이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시댁이 엄청나게 부자인가 봐. 이미 30평 아파트에 남자가 혼자 살고 있어서 혼수도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나 보더라고. 예지가 우리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러네. 둘째 처제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했던 우리와는 다르게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장서방에서 우리 이서방으로 호칭과 애정이 옮겨졌습니다. 사실 제가 장모님께 받았던 사랑은 너무 짧았죠. 정리해고 이후부터 장모님은 저를 보면 혀부터 끌끌 차시면서 한숨을 쉬셨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딸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인 것을 제가 잘 알았기에 제가 몸으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일을 무엇이든 했죠. 처갓집과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전등 하나 갈아 끼는 것부터 마당에 잡초 뽑는 일까지 제가 필요하다 싶은 일은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을 알아주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우리 이서방이 참 손이 커. 아니 예단으로 밍크코트까지 해줬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핸드백까지 사왔지 뭐니? 사람이 참 센스가 좋아. 내가 이래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를 했던 건데 예솔이 너도 큰 형부 같은 사람 말고 작은 형부 같은 사람 만나야 한다고. 그런데요. 그냥 제가 단독으로 구박을 받는 거와 누구와 비교당하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서름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질투가 심한 남자였나 생각할 정도로 섭섭함이 크더군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동서라는 사람이 참으로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싸가지 인간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인성이랑 단둘이 있을 때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저는 살짝 둘째 처제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밖에 알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더 답답할 노릇이었죠. 처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뒤인가 김장을 하는 토요일 날이었어요. 저는 전날에도 아내랑 가서 배추를 나르고 절이는 것을 도왔죠. 처제네는 멀리 살기도 했지만 직장을 다녀서 토요일 저녁에나 도착을 했어요. 김장 다 끝났는데 뭐하러 이 시간에 와? 왜? 김장김치만 쏙 가져가려고? 아유, 언니 왜 그래? 엄마가 만든 보쌈이랑 김장김치 먹으려고 왔는데. 우리 이서방 왔는가? 아유, 이 근처에는 오지도 말게. 옷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손이나 씻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기다리게. 오늘 우리 이서방 온다고 하길래 내가 특별히 돼지 보쌈이랑 소고기 수육까지 만들었네. 이거만 정리하고 차릴 테니까 가만히 앉아있게나. 동서는 장모님 말씀대로 마당에 잔뜩 쌓인 김치통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쳐서 거실로 가서는 나오지를 않더군요. 빈말이라도 돕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마당에 있는 김장동 마무리를 하고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마당 청소를 다 하고 났더니 동서가 마당으로 나오더군요. 와, 아직도 이렇게 마당에서 김치하는 집이 다 있네. 아이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일을 고생들 하네. 아이 참, 예지한테 들으니 나이도 나랑 동갑인 것 같은데 내가 굳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둘이 있을 때 반말해도 불만 없지? 저희가 나이가 같다고 해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건 둘이 있건 간에 예의는 지켜주세요. 저도 존대할 테니까 동서도 존대해 주시죠. 아, 형님 성격 빡빡하시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나이 많은 여자랑 살아요? 나는 여자가 나보다 나이 많으면 여자라는 생각 안 들던데. 지금 그거 농담이라고 하는 말인가요? 손이 처형한테 나이 많은 여자라니요. 아이, 정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하도 경직돼 보이셔서. 장모님이 들어오시래요. 저녁 먹어야 한다고요. 와, 정말 남은 김장 배추라도 날리고 싶은 것을 참았네요. 사람이 계속 어려우면 자격지심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정말 못나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싶어서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것을 알아주는 분, 장인어른이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한창 동안 들어가지 않자 슬그머니 장인어른이 나오셔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안아주시더라고요. 어제 오늘 김장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네. 아, 역시 우리 큰사위가 있어서 든든하네. 어여 들어가서 고기랑 김장김치 먹음세. 마음을 추스르고 장인어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동서 앞에 새로 삶은 소고기 수육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난 우리 이서방이 이렇게 와이셔츠 입은 모습이 좋더라. 남자는 뭐니 해도 흰 와이셔츠에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해야
그게 가장의 모습인데. 에휴, 자네는 언제나 그 티셔츠에 배달조끼를 벗게 될는지. 저는 차가워진 보쌈을 한 조각 입으로 가져가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엄마, 우리 이이도 소고기 수육 줘. 여기 돼지고기는 다 식었다. 우리 장서방이 오늘 고생을 제일 많이 했거든. 엄마 오늘 이이 아니었으면 아직 김장 끝나지도 않았다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깟 일 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렇게 유세 부리려면 아예 담부터 오지도 마라 이거사. 아이, 힘들게 일한 장서방한테 왜 그러나? 집에 무슨 일 나면 매번 장서방부터 찾아서는 온갖 잡일은 다 시키면서. 그리고 이서방, 장서방이랑 나이는 같아도 손이 형님이니까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게. 순간 서러웠던 마음이 장인어른과 아내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깐족되는 동서는 매번 돈으로 장모님의 환심을 사더군요. 그리고 더 환장하겠는 것은 그 장소에 꼭 아내와 저를 초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안 가려고 하니 소인배 같고 가면 또 장모님의 한숨 섞인 비교를 당할 것이 뻔했으니 가족 모임이 정해지기라도 하면 정말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예지가 자기 생일이라고 갈빗집에서 저녁 먹자고 하는데 그날 같이 갈 수 있지? 제부가 당신이랑 꼭 같이 오라고 했다는데. 나는 안 가면 안 되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자리 좀 불편해. 이 동서가 자랑질하는 거 봐주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장모님한테 비교당하는 것도 매번 웃으면서 넘기기 이제는 좀 힘드네. 우리 남편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내가 미안하지. 엄마는 왜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말이야. 내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라 그런 거지 뭐. 왜 노력해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고생해서 제일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도 계속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가져봐. 이번 모임에는 나만 다녀올게. 아니야. 내가 잠시 못난 생각했다. 그런 자리에 당신 혼자 가면 더 장모님이 뭐라고 할 텐데 남편이 되어서는 불편하다고 피할 생각부터 했네. 장동기 아직 죽지 않아. 내가 우리 마눌님 지켜야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처제의 생일날이라 그런지 동서가 준비를 엄청 했더군요. 세상에 처제를 위해 생일 선물로 외제차를 선물하더라고요. 어머, 자기야. 이거 진짜 내 자동차 키야? 내가 지난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건데. 텔레비전에 광고 뜨길래 나도 저런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이제 아빠 엄마 어디 나들이 갈 때 나한테 연락해. 내가 아빠 엄마 모시고 어디든지 데려다 줄게. 아참, 언니네도 혹시 차 필요하면 빌려서 써도 되고. 얘는 누가 차를 함부로 빌려주니? 그런 건 형제 사이에도 하면 의상하기 십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비싼 외제차 함부로 몰다가 사고라도 나면 쟤네들이 무슨 수로 보상을 하겠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에휴, 아직까지 차도 한 대 없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 예나가 얼마나 힘들겠니?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장모님의 비교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딱 처제 선물까지만 했으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티나게 일부러 이벤트를 벌인 거였어요. 이미 그 순간에 저는 그 장소를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장모님이시죠. 이렇게 어여쁜 따님을 낳느라 수고하신 장모님이 인사를 받으셔야죠. 장모님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소하지만 제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장모님 위해 제가 집으로 최고급 안마의자 보냈습니다. 아마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배달 전화가 갈 거예요. 예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어머. 내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준비했대? 내 친구들 집에도 다 하나씩 있더라고. 이 안마의자가. 지난번에 친구네 가서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나도 지난번에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말한 건데 그걸 기억을 다 하고 이렇게 깜짝 선물을 한 거야? 아니,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세심한 사위를 어디서 만나겠어. 아유, 내가 우리 이서방 때문에 정말 말년의 호강이다, 호강. 우리 엄마, 나 낳느라 고생하셨으니 이 정도는 받으셔야지. 어때? 둘째 딸이 최고지? 그래,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가 산다.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딸 하나 잘 둬서 사위 더 크게 본다고 말이다. 에휴, 네 언니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결혼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저 고생을 하고 사니. 너라도 이렇게 잘 살아서 이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는 잘 나가다가 왜 또 날 걸고 넘어져? 이제 그 레퍼토리 지겹다. 적당히 해. 아이, 하여간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사람 마음 상하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좋은 날에 다 같이 모였으니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항상 가족 모임이 있으면 아내와 장인 어른이 장모와 깐죽 동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걸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에게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과 나를 항상 응원하는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인분들과 주말마다 산행을 즐기시던 장인어른이 그만 산에서 낙상사를 당하신 거예요. 하행길에 발을 잘못 디뎌 굴러 떨어지다가 머리를 돌부리에 부딪히셨어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틀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시기 전 이틀 내내 장인어른 곁을 지켰습니다. 임종 전에 장인어른은 힘겹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서방, 내가 자네만 믿고 떠나네. 예나랑 예지 예소리까지 자네가 오빠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하네. 그리고 자네 장모, 말은 저렇게 해도 언젠가 자네 인정해주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마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장모 버리지 말고 지켜주게나.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 이제 겨우 아버지 생겼는데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야 합니까?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맞상제가 저렇게 계속 통곡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사위인 지가 마누라인 나보다 더 슬퍼?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없나? 맞상제면 뭐해? 응? 근조한 하나 오지도 않는구먼. 우리 이서방 아니었으면 장례식장이 얼마나 썰렁했을지. 아유,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저 맞상제도 우리 이서방이 했으면 좋으련만. 친척들이랑 문상객들한테 뭐 소개하기도 민망하다. 백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저기 빈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 조문객들 인사는 우리 이서방 보고 하라고 하고.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장모님의 구박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아버님이 떠나시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실감이 저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는 듯 했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지내는 거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보시면 너무 실망하실 거야. 당신이 힘을 내야지. 아빠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했던 이야기 그거 좀 기억해봐. 아내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잡아먹힐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반찬을 잔뜩 해서 보내셨어요. 아내와 함께 장모님께 반찬을 들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서네가 와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 중이더라고요. 장모님, 그동안 제가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저보다도 장모님이 더 슬픔이 크셨을 텐데 제가 제 슬픔만 생각하고 못나게 웅크리고 있었네요. 아버님 안 계신다고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드실까봐 시골에서 어머님이 반찬 보내셨어요. 이미 예진애가 반찬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해주고 있네. 아니, 그리고 나는 냄새나는 장아찌 이제 먹기 싫어. 그동안은 그거 자네 장인이 좋아했던 거지. 나는 그거 안 좋아했네. 저리 치우게. 그리고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우리 이서방이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 자네는 그저 우리 얘나 고생이나 좀 시키지 말게. 아니, 그놈의 재취업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건가? 엄마, 그래도 시골에서 시어머님이 일부러 엄마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이 사람 앞에서 치우라니.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받아놓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좋겠니? 사람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고 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형님. 한 발 늦으셨습니다. 어머님 알고 보니 양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레스토랑에 가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이 사람이랑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찬들 다양하게 보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지. 요즘 누가 이렇게 집에서 담근 장아찌 먹습니까? 이게 시골에서 올라오는 동안 변질이 될 수도 있고. 형님네도 잘 살펴보고 드세요. 괜히 식중독 걸리지 마시고. 아, 정말 큰형부한테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민망하다. 아니, 엄마 지금까지 내 동 잘 만드시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입맛이 변했어? 왜 그래? 아니면 그냥 큰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큰형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굴 상한 것 좀 보라고. 저와 아내는 어머님의 반찬을 다시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갓집은 마당에 있는 단독 주택이에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것저것 손볼 데가 계속 있지요. 하지만 장인 어른이 안 계시니 그것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어요. 마당에 있는 나무들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마당에 있는 수도과 관리며 집안 곳곳에 노후화된 시설들도 다 사람 손이 가야 했죠. 배달 일이나 물류창고 일을 하다가도 장모님의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했어요. 물론 힘들게 일을 하고 나도 좋은 소리를 듣는 일은 거의 없었죠. 다음 달에 내 회가변 있는 거 알지? 회가변은 우리 이서방이 다 준비한다고 하니 자네는 제발 옷이라도 잘 차려입고 나타나게나. 그날 친척들 다 모일 텐데 흉 잡히는 몰골로 나타나지 말고. 저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장모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돌아가신 장인 어른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모든 이야기에 네라고 대답하면 더 이상 설전이 오갈 일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저는 취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장인 어른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장모님의 회갑연을 위해 배달 알바로 버는 돈을 모두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금으로 100만 원은 드리고 싶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꽃다발처럼 만든 1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진짜 다 돈이야? 너무 멋지다. 우리 남편 100만 원 모으려면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딸인 나도 생각 못 했는데 너무 고마워.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그동안 제대로 된 선물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라도 해드리면 좀 나한테 마음이 풀리실까? 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지금도 당신이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마음이 없었나?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번엔 이거 받으시면 감동 좀 하실걸? 우리도 이렇게 돈 쓸 수 있는 자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보여드리는 거지. 아내와 저는 장모님의 회갑연 장소에 1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처럼 흰색 와이셔츠도 다려서 입고 갔죠. 이번만큼은 장모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회갑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회자가 첫째 딸과 사위를 소개했어요. 우리 부부는 준비했던 돈다발을 가지고 장모님께 드렸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이게 뭔가? 돈다발? 이게 다 얼만데? 다 해봤자 100만 원이나 되니? 아니 애들 학예회도 아니고 무슨 유치하게 맞사위가 돼서는 겨우 생각하는 게 이건가? 와, 이런 게 요즘에 유행인가요? 그런데 이런 건 애들 생일에 이벤트로 주는 거 아닌가? 얼마나 돼요? 뭐 어머님 말씀대로 100만 원? 우리 형님 어려운 형편에 무리를 하긴 하셨네. 동서, 오늘은 어머님 회갑연이니까 조용히 보내자고. 동서가 돈이 많은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매사에 이렇게 돈의 액수로 사람 평가지라고 무시하는 거 유치하다고. 유치요? 형님, 막말로 오늘 저 아니었으면 이런 장소 대관하고 잔치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동서의 멱살을 잡고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장모님의 회갑연에 사위들끼리 몸싸움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니, 자네는 괜한 우리 이서방한테 시비는 왜 거는 건가? 이서방은 회갑 선물로 뭘 준비했는지 아는가? 장모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선물 제가 장모님 생각하면서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 다해서 모은 거예요. 이거 그냥 돈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답답하다는 거야. 이서방은 나 하와이에 보내준단다. 그 여행 경비만 해도 얼만지 아나? 그리고 여행하면서 마음껏 쓰라고 용돈으로 300만 원 주더라.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 아니 나한테 이런 거 갖다 줄 거 있으면 우리 딸 예나한테 생활비로 주게나. 누가 내가 자네한테 용돈 달라고 했나?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가 한 달 동안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고요. 그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엄마한테 주려고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 창피하게 네가 왜 큰 소리야? 나한테 줄 돈 니네 생활비로 쓰라는 거 아니야. 네가 고생 안 하고 잘 살아봐. 내가 이러겠냐고. 엄마, 나 고생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회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는데요. 엄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빠 옆에서 임종까지 지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도 집안의 굳은 일은 이 사람이 다 도맡아서 한 거 몰라요? 아니, 엄마가 필요할 때는 맨날 불러서 부려먹고 단 한 번도 고맙다 따뜻하게 말해준 적도 없잖아요. 가까이 사는 효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하는 말이 이거네. 가끔 돈으로 유세 떠는 게 효도예요? 돈으로 하는 효도가 제일 쉽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는 쉬운 효도 장서방도 한번 해보라고. 아직도 저렇게 어리석어서
지 남편 편만 들지. 장서방이 제대로 살기만 했어 봐라. 이렇게 딸이 엄마한테 고래고래 대들겠냐? 그래, 이제부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엄마는 돈 잘 버는 제부랑 평생 효도받으면서 잘 사세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아내와 장모님은 서로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아내는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어요. 장모님의 회가변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죠. 무너져 우는 아내를 보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장인 어른께도 면목이 없었어요.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 결국 못난 나 때문에 장모님한테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당신 탓이야. 이건 순전히 돈 때문에 사리 분별력 잃은 엄마 탓이야. 나도 이제 더 이상 우리 남편 차별하고 구박하는 엄마 따위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여보. 괜찮아. 기죽을 필요 없어. 그 회감년 이후로 한 달 동안 장모님을 뵙지 못했죠. 2주간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시고도 저희한테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내는 말은 심하게 내뱉었으나 계속 마음이 쓰이는 듯 했어요. 저라도 먼저 연락을 할까 싶었지만 취업이라도 하고 자신 있게 다시 나타나자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막내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엄마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부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처제, 그러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있었어. 장모님 하와이 여행 잘 다녀오셨어? 언니가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버려서 어머님 상심이 크시지? 지금 엄마 여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둘째 언니 큰일 났어요. 둘째 형부가 사라졌어요. 둘째 언니가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 동서가 사라지다니. 회사는 어떻게 하고? 알고 보니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던 동서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종적을 감춘 채 사라진 겁니다. 경찰에서 처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장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저와 아내는 당장에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부가 횡령한 돈으로 우리랑 엄마한테 선물 공세를 한 거였어. 원래 동선의 집이 부자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연봉이 2억이 넘는다면서. 그런데 왜 회사 돈을 횡령해? 둘째 처제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야? 형부가 알고 보니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자였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나 봐. 그래서 형부네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다 도박에 들어갔대. 결국에는 회사 돈까지 손을 댄 거래. 세상에나, 도박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쉽게 번 돈 물쓰듯 펑펑 쓴 거구나. 힘들게 돈 버는 거 무시하고. 이런 나쁜 새끼. 예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경찰서에 가 있어. 경찰이 무슨 조사한다고 해서 혼자서 울면서 갔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형부한테 전화한 거야. 저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처제를 데리고 처갓집을 왔습니다. 처제는 아예 혼이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어쩐지 엄마 회가병 끝나고 이상하더라고. 자기가 회사를 관두고 친구랑 사업을 하기로 했다나? 그래서 당분간 긴 출장을 갈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 경찰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혹시 엄마 이서방한테 무슨 돈 투자한 거 있어? 설마. 동서가 아무리 도박이 미쳤다고 해도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장모님한테까지 사기칠 리가 있겠어? 아이고 내 돈. 내 돈 어쩌면 좋으냐. 예나야, 이제 어쩌면 좋아. 그놈이 네 아빠 보험금이랑 연금 남은 것까지 다 가져갔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부가 왜 돈을 가져가? 아니, 그 녀석이 투자를 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 해서 아빠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랑 연금 남은 거 2억 다 빌려줬지 뭐냐. 엄마, 진짜야?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얘기를 해? 그렇게 큰 돈 빌려주려면 당연히 우리랑 상의를 했어야지. 그 돈 아빠 목숨값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친년이다. 그놈이 회가 변전에 따로 찾아왔더라고. 처음에는 내 회가변 의논을 하나 싶었지. 하와이로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번에 회사 그만두면 사업을 크게 할 건데 딱 2억이 모자란다고. 자기네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배로 갚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너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힘든데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 알면 그 돈 너희들이 쓴다고 달려들 거라고. 네,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나만 하지 않는 법이죠. 도박에 미친 인간이 보이는 게 없었나 봅니다. 회사 돈으로도 모자라 장인어른 목숨값까지 도박에 퍼부은 거예요. 정말 이 나쁜 새끼를 찾아내서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 전에 장모님이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던 장모님이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어요. 119를 부르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정말 장모님까지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너무 놀랐어요.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장모님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집에 막내 처제만 혼자 있는 상태에서 환자인 장모님을 혼자 둘 수는 없었죠. 아내와 의논해서 우리가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는 제가 장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아니, 사위 되는 분이 정말 장모님한테 잘하시네요. 어르신은 좋으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모 병간호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착한 사위를 그동안 못 알아봤네요. 옛날 생각을 하면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거네요. 장서방, 내가 정말 장서방 볼 면목이 없네. 면목이라니요. 자식이 부모 병간호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장인어른은 저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도 저에게는 어머님이에요. 이제야 이렇게 장모님이 저랑 눈도 마주치고 고맙다 해주시니 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세상에 착해 빠져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날 챙길 생각을 하냐고. 장모님, 제가 장인어른과 약속했거든요. 우리 처제들이랑 장모님 끝까지 옆에서 지키기로요. 자네 장인이 매일 나한테 얘기했다네. 장서방처럼 심지가 바른 사람 찾기 힘들다고 말이야. 나는 그땐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네. 자네가 나한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또 그렇게 못나 보였으니 말이네.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내가 그 벌 지금 받고 있나 보네.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 사실 섭섭한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나름 저희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인데 사랑은커녕 장모님한테 구박받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오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장모님의 집 나간 사랑을 다시 되찾고 말리라. 그래서 구박을 받아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장모님한테 애교도 부리고 했던 거죠. 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우리 예나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되면 몸으로라도 효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장모님 눈에는 더 궁상맞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냥 처음엔 직장 없이 알바 같은 거 할 땐 우리 딸 힘들까봐 그래서 구박 아닌 핀잔을 좀 준 거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나는 이서방이 들어왔잖아. 결혼할 때도 예나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친지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서방은 무슨 예물이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장서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때마다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을 들고 찾아오는데 장서방은 알바한다고 매일 후줄근하게 입고 뛰어다니지. 그냥 보기만 해도 열불이 나더라고. 그땐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하네. 자네 마음 상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독한 말을 했어. 내가 그 미안함이랑 지금 나에게 하는 고마운 것 죽을 때까지 갚겠네. 장모님, 그거 아세요? 그 마음 저에게 갚으시려면 다른 생각 마시고 잘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는 게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딸, 내가 너한테도 엄마로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나도 그때는 뭐에 쉬었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보다. 그냥 그놈의 이서방 새끼가 돈으로 사람을 홀리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어. 그 사기꾼 같은 놈이 네 아빠 보험금까지 꿀꺽했으니 나중에 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볼지 큰일이다. 그래, 엄마가 정말 심하긴 했지.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드는 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호되게 사람 공부했다고 여겨. 내가 정말 그 이기서 그 새끼한테 홀라당 속아 넘어간 걸 생각하면 지금도 혈압이 오르네. 우리 장서방을 놔두고 내가 그렇게 우리 이서방 타령을 했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 장모님이 저한테 내내 구박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장가 왔을 때는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장동건이랑 이름 하나만 다르다고도 해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기억 잘 간직하고 있다가 힘들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힘냈어요. 아내와 저는 장모님을 극진하게 보살폈어요. 그러자 장모님도 차차 호전이 되셨고요. 그 싸가지 없던 도박쟁이 동서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강원도에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었답니다. 회사 돈 횡령 금액이 커서 4년형을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의 2억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주먹이라도 날려주고 싶었지만 그런 인간 때문에 제가 폭력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나마 처제가 결혼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런 사건이 터지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언니랑 형부한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도 그 인간이 그렇게 돈으로 유세하는 게 지나친 거 진짜 깨달았어야 했는데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었나 봐. 그래도 형부가 많이 도와줘서 이혼 잘 마무리했어. 아, 정말 형부 없었으면 나 혼자서 경찰서 출입이며 변호사 사무실이며 어떻게 했을까 싶다. 정말 형부가 아빠같이 든든했어. 장모님도 회복하시고 저는 다시 재취업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오래 기다리던 재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오래 갈망하던 취업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저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죠. 아내와 저는 의논을 해서 장모님 댁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둘째 처제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첫 번째 기일에 다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속으로 장인어른에게 말씀드렸죠. 장인어른, 이제 이 집에서 제가 꽃밭의 남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아들이면 좋겠는데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힘을 좀 써주세요. 삼신 할머니에게 아들로 점지해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처제들이랑 장모님 모실 테니 오늘은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술도 한 잔 편히 받으세요. 여보, 하늘에서 보기에도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서방이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 무사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둘째 다시 제대로 된 놈이랑 결혼시키고 셋째까지 보내고 나면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직 엄마 나이 환갑 겨우 지났거든? 우리 세자매 애들까지 다 보고 떠나려면 아빠가 한참 기다려야 돼. 장인 어른이 힘을 써주신 덕분인지 지금 아내의 뱃속에는 8개월 된 아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장모님은 벌써부터 손주를 맞을 생각에 분주하시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저를 위해 건강 주스를 갈아주시느라 바쁘시고요. 이제는 장모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맞사이가 된 거죠. 지금까지 장모 사랑을 받기 위한 고군분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사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는 차별하지 마시고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